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2년 이민년도 어느새 하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민년 검은 호랑이의 해입니다. 호랑이는 특히 우리나라와 연관이 아주 많은 동물이기도 한데요. 최근 국립민속박물관에서 발표한 구비문학에 나타난 호랑이라는 논문에 따르면 우리나라 동물 속담 중에 호랑이와 관련된 것이 무려 전체의 10.8%나 차지한다고 합니다. 1위를 차지한 동물인 개 13.3%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퍼센트라고 하네요. 예로부터 호랑이는 신성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호랑이는 빠른 몸놀림과 지혜를 가져서 신통력과 늠름한 기품을 가진 영물로 여겨졌을 뿐 아니라 인간을 수호하고 권선진악을 판별하는 존재로도 여겨졌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신년이 되면 집 안으로 들어오는 현관이나 대문 등에 호랑이가 그려져 있는 문배도를 붙여서 잡귀와 악한 기운을 물리치고 복을 기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의 민화에는 항상 까치와 호랑이가 한 쌍으로 등장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가 있는데요.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애군을 막아준다는 의미로 호랑이와 까치 민화를 즐겨 그렸던 우리 선조들의 해학과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검은 호랑이는 많은 종류의 호랑이 중에서도 강력한 리더십, 도전정신, 독립성, 강인함, 열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 검은 호랑이, 일명 흑호는 황호나 백호에 비해 흔치 않은 종으로 목격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거의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세계적으로 약 7마리만 남은 희귀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호랑이는 과연 언제부터 무엇 때문에 멸종하게 된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 호랑이는 조선시대부터 개체수가 현저히 줄기 시작해서 1883년 인천 개항 후에 들어온 해외 각국의 이방인들의 호랑이 사냥과 일제강점기의 무분별한 학살로 인해 결국 멸종된 것으로 관련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호랑이와의 위험하고 친근한 공생이 무너지게 된 시발점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선시대 성리학의 민본주의를 바탕으로 호랑이를 적극적으로 포획하고 살상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개체수가 급감했던 포식동물들은 개항 이후 조선을 찾은 해외의 이방인들이 벌인 트로피 사냥감 때문에 또 한 번 위기를 겪었습니다. 트로피란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 전리품을 뜻하는 말로 그 전리품의 대표적인 것은 본래는 적군의 목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야생동물들을 대상으로 트로피 사냥을 펼치게 됐고 사냥감의 신체 일부를 전리품으로 삼게 됐다고 합니다. 당시 대표적인 사냥꾼은 시오도어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의 아들인 커밋 루즈벨트와 영화 인디아나 존스의 모델로 알려진 로이 체프먼 앤드루스 등이 한반도에서 호랑이 사냥을 나섰다는 기록도 또한 남아 있습니다. 이후 호랑이가 사라지게 된 결정타는 바로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면서부터였는데요. 일제는 주민이나 가축에게 피해를 주는 호랑이, 표범, 곰, 늑대 등 일명 해로운 짐승을 구제한다는 명목의 사업을 1910년부터 20년대에 걸쳐 대대적으로 펼쳤습니다. 사실 일본은 임진왜란 당시에도 우리나라를 침탈하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호랑이를 무차별적으로 잡아 상납해 바치기도 했는데요. 당시 호랑이는 일본에 없는 최고의 보양식으로 여겨져서 살은 물론이고 뼈, 내장 모두 자연강장제로 이용돼 비싸게 팔리기도 했다고 하네요. 일제강점기 당시 호랑이를 정복한다라는 뜻의 사냥단인 정호군이 무차별적인 학살을 자행했는데 당시 호랑이 중에는 318kg에서 338kg에 달하는 대형 호랑이도 포함되어 있었고
그 당시 총독이었던 사이토가 구입한 호랑이 가죽 2장은 크기가 무려 2m 10cm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은 과연 어디까지인 걸까요? 사람의 이기심이 호랑이를 포함한 동물들의 생존과 자유를 빼앗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저도 생각해 보게 되는 대목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다행히도 최근 들어 희소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5월 30일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에 있는 동북 호리먼에서는 번식기를 맞은 호랑이들의 출산이 잇따르고 있다는 KBS 월드뉴스의 방영이 있었습니다. 지난 4월부터 5월 말까지 수컷 3마리와 암컷 4마리를 합쳐서 모두 7마리의 새끼 호랑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입니다. 동북 호리먼 측은 앞으로 올해에만 20마리 넘게 새끼 호랑이가 태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0월 1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이 현재 50마리로 멸종 위기에 있는 백두산 호랑이를 보존하기 위해서 동북지방의 국가공원을 지정했다는 기쁜 소식도 검색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제15차 UN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 영상 연설을 통해서 백두산 호랑이 및 백두산 표범 서식지, 중국 3대 강의 발원지인 산장위안, 자이언트 판다 서식지, 하이난 열대우림 지역, 푸젠성 우이산 등의 국가공원 5곳을 정식으로 설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백두산 호랑이 및 표범국가공원은 길림성과 흑룡강성이 걸쳐 있는데요. 그 면적은 무려 서울의 약 23배인 14,100제곱킬로미터에 달한다고 합니다. 러시아 국경과 북한 국경을 접하고 있으면서 중국 동북 지역의 산지에 있는 자연보호구역과 호랑이보호구역 등을 통합한 것입니다. 미국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이 9,000제곱킬로미터라는 점에서 중국의 호랑이 국가공원이 얼마나 광대한지를 가늠해 볼 수 있겠죠. 서울 면적의 약 23배에서 25배이고 지리산 면적의 약 35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먹이사슬의 최애 정점에 있는 야생 호랑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호랑이뿐 아니라 그 아래 단계까지 모든 생태계가 건강하게 복원돼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호랑이 한 마리가 활동하는데 필요한 숲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시나요? 적어도 400제곱킬로미터가 필요하고 이 안에는 사슴 500마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런 생태계가 유지되려면 건강한 생태계로 복원시키기 위해서 우리 인간은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 걸까요? 청취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슬슬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이렇게 호랑이 해 하반기를 잘 지내자는 의미로 호랑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귀하디 귀한 호랑이를 직접 관람하실 수 있는 전 세계의 관광지에 대해서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호랑이와 인간이 공존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해법을 연구하고 있는 관련 학자들의 의견도 함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본 호랑이는 오로지 강한 기운만 가진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큰 힘을 발휘하는 특징도 함께 가지고 있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 시기를 우리 모두 멋지게 비상하기 위한 좋은 때를 준비하면서 우리 각자의 역량도 갖추고 사회도 재정비하는 시기로도 삼으면서 지혜롭고 용맹한 호랑이의 해, 희망찬 하반기를 만들면 어떨까요? 청취자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